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잇몸 치료에 실제 저희가 쓰는 기구랑 그다음 치아 모형을 가지고 잇몸 치료가 구강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 치료라는 거는 결국에 얘기하면 치석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치석이 잇몸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잇몸 뼈가 녹으면서 잇몸 속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저희가 이제 잇몸을 한자로 치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치은, 연, 경계 부위 위에 있다고 해서 치은연상 치석이라고 부르고요.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은 치은연하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치은연상 치석과 치은연하 치석 모두가 다 치주염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물이 나오는 기구로 막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치은연상 치석,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 잇몸 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마취를 좀 하고 잇몸 속에 있는 치은연하 치석을 제거를 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치은연하 치석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지 기구랑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은연하 치석에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큐렛이라고 부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날 부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꺾인 각도나 이런 것들이. 돌려서 보시면은 얘네 두 개는 반듯하죠. 얘는 이렇게 꺾여 있고, 이 기구 같은 경우는 꺾인 각도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똑같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기구라도 또 모양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큐렛은 1, 2번, 3, 4번, 5, 6번, 7, 8번, 90, 11, 12, 13, 14 이렇게 총 7개의 종류의 꺾인 각도에 따라서 이제 기구들이 나뉘는데, 크게는 보통 이렇게 4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기구는 모형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것도 양쪽에 날이 있는데, 날에 이게 자세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쪽으로 이제 액션을 가해서 치석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앞니 쪽에 치석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니 쪽에 뺨 입술 쪽으로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좀 더 반듯하지만 좀 더 많이 꺾여 있는 이 기구는 작은 어금니나 큰 어금니 쪽이 뺨 쪽의 치석들을 제거하기에 구강 내에서 접근하기 좋은 각도로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좀 꺾여 있는데 각도가 좀 덜한 거는 어금니나 앞니 쪽에, 실제 제가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지만 환자분 입안에서 치료할 때는 입을 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구가 이 안쪽을 잘, 이 어금니 부위에 인접면이라고 하지, 인접면 중에서 앞쪽 면을 긁어내기에 적합한 형태로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꺾인 거는 어금니부의 인접면 중에 뒤쪽, 여기를 긁어낼 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기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걸로 이제 치석을 많이 떼어내고 하는데 뭐 일부러 잇몸을 헤집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돼 있는 기구가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면 무섭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치과 영역에서는 이 기구가 어디에 쓰는구나, 저걸 손에 들었을 때 이제 내 어디를 긁어내겠구나 라는 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덜 무섭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고요. 실제 어금니의 치아 모형입니다. 실제 치아입니다. 발치한 치아인데, 이제 이 치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치주염이 진행된다면 처음에는 구강 내에서 크라운만 보일 정도로 잇몸이 이렇게 차 있겠죠. 잇몸이 차 있어서 뼈가 이만큼 녹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긁어내면 될 거예요. 하지만 치주염이 점점 진행되게 되면 뼈가 점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녹게 되겠죠. 이만큼.
치아 뿌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 있고, 여기 지금 뭐가 끼어 있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 틈에는 이제 잇몸 살이 차 있게 됩니다. 이 치아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움푹. 각도를 쭉 바꿔보면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치근 분지부라고 표현을 해요. 치근, 치아의 뿌리가, 분지, 가지가 갈라졌다는 얘기죠. 치아의 뿌리가 갈라져 있는 부위, 이건 이제 치근 분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잇몸뼈가 치근 분지부 위에까지 차 있을 때는 염증이 없어서 이때는 관리하기가 편한데, 어느 순간 치주염이 진행돼서 잇몸 밑으로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 그때는 잇몸 살이 차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음식물 찌꺼기는 뼈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일단 치근 분지부까지 뼈가 내려가서 여기에 뭐가 끼기 시작하면, 이게 제가 밖에서 꺼내서 오는데 실제 입안에 치아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여기를 기구를 이용해서 안까지 깨끗하게 닦아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 분지부까지 이렇게 뼈가 녹은 경우에는 그 치아의 예후는 썩 좋지가 않아요. 치과에서 이렇게 디자인된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내려고 해도 이 면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움푹 다 파여 있고 해서 기구가 접근이 안 되는 부위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긁어내도 안에 치석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치주염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까다롭고 좀 더 자주 치료가 필요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에 이렇게 뿌리에 있는 쪽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긁어내주는 작업이 바로 잇몸 치료가 되겠고,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치근 분지부까지 내려가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서 치주 질환이 진행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근 분지부 밑으로 뼈가 녹아 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치과에 내원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녹아 있으면은 잇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할 때는 잇몸에 가려져 있어서 여기를 그냥 감으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잇몸을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깨끗이 긁어내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치주 치료에서 그냥 잇몸 치료 다음 단계로 이제 잇몸 수술이 되는데요. 잇몸 수술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잇몸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깨끗이 제거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고 눈으로 보면서 깨끗이 치석을 제거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잇몸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치석입니다. 치석이 쌓이는 이유는 식사하고 양치질을 했을 때 이제 잘 닦이지 않는 부위에 플라그가 생기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좀 더 단단해져서 치석이 되고, 거기에 세균이 붙으면서 잇몸 뼈를 녹이고, 이런 식으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치주 질환이 안 걸리게끔 예방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매일매일 하루 3번 양치질을 잘 하는 거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안 닦이는 부위 없이 꼼꼼하게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칫솔만으로는 닦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혹은 워터픽과 같은 그런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잘 닦는 게 일단 첫 번째 예방책이겠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잘 꾸준히 받아주셔야 되겠죠.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안 닦이는 부위에 치석은 쌓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에서 닦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일단 치주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근 분지부 병변, 치근 분지부까지 뼈가 녹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치료하기도 까다롭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첫 번째겠고, 만약에 치근 분지부 있는 데까지 뼈가 녹아 있다, 그럼 관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빠른 속도로 뼈가 녹을 수 있고 염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잇몸 치료를 하면서
그 속도를 더디게 가장 최상은 이제 현상 유지가 될 텐데 더 이상 녹지 않게끔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잘 그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잇몸 치료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게 이제 지금 흔들리고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미 잇몸이 안 좋아져서 흔들리고 아프고 고름이 나온다. 그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질환이라는 게 만성 질환이어서 어느 정도 병이 아주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잇몸 때문에 증상을 느꼈을 때는 치료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아서 항상 미리미리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잇몸 부분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아픈데 치료해서 원상복귀가 되나요? 단단한 거 옛날에는 막 오징어, 갈비 이런 거 막 씹었었는데 지금 못 씹겠다. 치료하면 다시 씹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듯이 잇몸 치료는 녹은 뼈를 재생시켜주는 치료는 아니고 녹은 뼈는 어쩔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더 빨리 녹지 않게끔 유지하고 병의 진행을 속도를 확 늦추는 이런 류의 이제 치료이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가 흔들리고 아파서 오징어랑 갈비를 못 먹겠는데 잇몸 치료를 끝나고 나서 오징어랑 갈비를 뜯을 수 있느냐, 그거는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잇몸이 내려가면 자연히 뿌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많이 시리세요. 네, 이제 잇몸이 뿌리가 내려가서 시린 거는 어떻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썩어서 하거나 어디가 파여 있으면 떼워서 어떻게든 막아보는데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경우는 이게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결국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방법, 아니면 좀 더 불편하시면 뭐 시중에 시린 데 쓰는 뭐 소다인이나 린메드 뭐 이런 류의 치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쓰신다면 뿌리 쪽이 어느 정도 코팅이 되면서 시린 증상이 좀 경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오늘 그 잇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실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기구랑 시야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잇몸 질환으로 치과에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